안녕하세요. 오늘 과제는요, 저번에도 PPT 수업했을 때 했듯이 오늘도 그 PPT 내용 전부 다 정리, 이거 무조건 손으로 싸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표 바뀌었는데 계속 좀 잘못 보내시는 학생분 몇 분 계셔가지고요. 우리 지금 원격 수업 시간표 맞죠? 원격 수업 시간표는 이제 안 하고요. 이제 원래 정규 시간표로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시간표대로 정규 시간표대로 들으시고 그 날짜에 5시 이전으로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5시 이전으로 보내주시는데 7시 이전에 5시 이후에 다 보내도 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5시 이후에 보내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 날에 내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이제 그날 최대한 체크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밖에 혹시라도 나가 있다가 사고나도 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은 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우리가 정규 시간 있잖아요. 8시 반부터 해가지고 4시 반까지는 꼭 집에서 수강을 하시고 과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할게요. 합법과 장문의 본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보면은 합법과 장문의 본질에서 맥락 부분을 봤었죠. 그 전에는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에는 맥락 부분에 대해서 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합법과 장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였다고요? 자, 맥락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합법과 장문 활동에서 뭐를 고려하는 거.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떻게 하더라? 중요하더라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락 부분 내용을 보시면요. 합법과 장문의 맥락에서 일단 맥락의 개념과 특성, 그래서 개념 부분에서 자, 언어적 맥락이 있기는 했지만은 언어적 맥락은 그냥 정보 안에서 언어적 맥락은 그냥 언어적으로 앞 뒤의 내용의 흐름이 잘 맞거나 아니면은 공통된 내용이거나 통일성이 잘 맞춰졌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언어적 맥락이었다면은 이거 상황 맥락이랑 사회 문화적 맥락은 실제 의사소통 내용에서 쓰이는 맥락인 거죠. 이 언어적 맥락은 언어적인 표현으로서만 쓰인다고 본다면은 상황 맥락이랑 사회 문화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의사소통 내에서 꼭 알아둬야지만 유연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 그다음에 맥락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중요성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솔직히 이해가 좀 더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 결국에는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 내가 상황 맥락을 잘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에서 능동적인 주체로서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라. 야, 넘어가라. 또 말을 안 듣네. 에이, 넘어가라고. 됐죠? 그래서 여기 생각 열기 그때 봤었죠. 가와 나에서 그 놀이공원 어때? 라는 말에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로 좋다고 하던데 오늘 그 놀이공원 어때? 라고 하는 거는 갈래 말래? 라고 물어보는 거고 새로 개장한 놀이공원이 어제 다녀왔다는데 가볼까 하는데 그 놀이공원 어때? 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놀이공원에 대한 평가였고 이거는 놀이공원 어때? 갈까 말까? 이제 이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의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됐죠? 별로 어려운 건 항상 없어요.
다음에 뭐 예시사반 해가지고 의미 차이. 그래서 놀이공원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상대방이 다녀온 놀이공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뭐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의미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가와 나의 화자가 물어보는 의도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고 가는 이제 화자가 새로 개정한 놀이공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나에 사는 화자가 서로 개정한 놀이공원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자, 지금 가에서는 화자가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에서의 화자는 어때요? 새로 개정한 놀이공원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락이라는 걸 볼게요. 맥락, 이게 중요했죠. 이게 맥락의 개념이었죠. 자, 말과 글의 뭐에 대해서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표현과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여러 요소들이 바로 맥락이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자. 또 안 넘어가네. 아. 야. 왜 안 넘어가냐? 됐다. 그 다음에 언어적 맥락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언어적 맥락. 오늘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오늘따라 되게 이상하네. 나왔다. 근데 너무 지저분한데? 어떡하죠? 응? 야. 나 펜 안 쓸래. 넘어갔어. 아, 됐다. 와, 어떻게 하지? 야. 아, 매우 즐겁구만. 이 글씨 보여? 그냥 하려고. 자,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언어적 맥락. 자, 언어적 맥락. 자, 언어적 맥락은요. 자, 개념을 보시면은 언어적 표현에서 그 표현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뜻이나 내용이 그 표현과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거나 그 내용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언어적 맥락이에요. 그래서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지시어, 연결어, 대응 표현, 통일성, 응집성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넘어갈게요. 넘어가! 이제 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맥락입니다. 자, 상황 맥락은요. 개념과 요소 두 가지 보이고 자, 상황 맥락. 자, 의사소통에 어떻게 한대요? 직접적으로 관련돼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던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을 빠르게 미치게 되죠. 그래서 직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다. 그래서 요소는요, 필자, 뭐 화자나 필자, 그 다음에 청자, 독자, 그 다음에 주제, 의도나 목적,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주제, 의도나 목적,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의사소통하는 데 거시적이고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맥락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이다. 미친. 거시적이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시적이고 간접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소는요,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이념,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뭐 일본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노노재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한참 이제 한일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얘기를 했을 때 뭐 장난으로라도 뭐 그 전에 한참 쓰이고 있던 신조어 중에 이제 기모찌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쓰던 것에서 그런 말을 쓰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시국?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은 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런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과 같은 내용들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에 조금 꺼리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껄끄럽게 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잘 캐치를 해서 이제 눈치껏 잘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 시국이라는 말을 하고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의 약간 공동체적인 가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맥락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 크게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맥락을 고려해야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맥락을 고려해야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껏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이라던가 화자가 하는 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눈치 없이 이상한 말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맥락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전에 했었어요. 기초 익히기. 땡땡이는 언어 주체인 화자, 필자, 청자, 독자는 물론 주제, 의도나 목적 등이 포함된다. 뭐겠어요? 상황 맥락이었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뭐를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뭐가 되려면 참여하는 주체가 되려면은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필요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내용 정리하는 거 있죠. 내용 정리하는 것만 쭉 하시면 되고 별거는 없어요. 그리고 내용 정리 여기 적혀있나? 내용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제가 항상 반드시 5시까지 보내라고 하는지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4시 반에 퇴근이잖아요. 4시 반 퇴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는 카톡은 그 다음 날에 확인을 해요. 근데 이제 5시 안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안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제 곧 있으면 보니까요. 신경을 쓰셔서 꼭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